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자, x가 한없이 커지거나 x가 한없이 작아질 때 함수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간단한 예제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가 fx = x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던 거 다들 기억나죠? 자,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x의 값이 무한대로 가까워진다 라는 것이 아니라 x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x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것은, 자, 이쪽으로 이렇게 더 다가간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x의 값이 계속 커지게 되게 되면, 자, 함수 값은 어떻게 가까워지죠? 자, x 값이 커지면 y 값은 점점 작아지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계속 작아지면서 어디까지 가까워지냐면, 자, 0이라는 숫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죠. 자, 그래서 점근선은 이렇게 x = 0이라는, 즉 y = 0이라는 이 x축이라는 직선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점근선이고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쭉 따라서 가다 보면 0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돼요. 그쵸? 자, 그럼 반대로, 자, x의 값이 한없이 작아지는, 자, 이런 형태를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함수값은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 어디까지 커지냐면, 자,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커지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자, x가, 자, 무한대로, 자, 즉 x값이 한없이 커지게 되게 되면, 자, 이거 그냥 말로 쓸게요. 자, 이 기호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자, x가 한없이 커지면, 자, 함수값 fx는, 자,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반대로 x가 한없이 작아지면, 자, fx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0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을 얻어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도 한번 용어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알파.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호 표현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부분들 보이죠? 자, 이 기호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무한대로 수렴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x가 한없이 커진다라는 말이고요. 자, 여기서는 x가 한없이 작아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 x의 절대값이, 자, x값이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그 표현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x가 한없이 작아지면서 fx는 베타라는 값에 수렴하는, 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해볼게요. 됐나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어떤 표현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번에 써본 거예요. 자, x가 한없이 커지면 fx 값은 알파라는 값에 수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은, 자, 이 두 가지는 수렴한다라는 거고요. 자, 나머지 이 네 가지 있죠? 자, 이 네 가지는 모두 발산하는 케이스를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이것도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지면 fx 값은, 자, 무한대로, 즉 fx 값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작아지면 fx는, 자,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쵸? 자, 여기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즉 x가 한없이 커지면 fx 값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마지막 리미트 x의 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즉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간단한 예를 보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것이 있냐면, 자, 먼저 리미트 x분의 1, 즉 y는 x분의 1 그리면 이런 형태로 그려지죠. 자, 그러면 x값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x값이 이렇게 한없이, 자, 커지게 되면 이 함수값은 점점 0에 가까워지죠. 자, 여기서도 x값이 한없이 커지면 함수값은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 알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알 수 있고요. 자, 이 두 번째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x제곱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y는 x제곱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그럼 x값이 한없이 커질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함수값은 점점 올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x값이 한없이 작아져요. 자, 그러면 함수값은 여기서는 똑같이 그냥 양의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맞나요? 자, 이 세 번째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자,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자, 그때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리면 y는 자, 마이너스 x 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x 값이 한없이 커졌을 때, 자, 그때 함수 값은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x 값이 한없이 작아질 때, 자, 함수 값은 한없이 작아지게 되죠. 자, 그래서 자,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자, 미안해요. 여기가 음의 무한대죠. 자, 이런 식으로 발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보고 간단한 예제랑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같이 개념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6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죠? 자, 같이 볼게요. 자, 먼저 y는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그리기 위해서 먼저 이 빨간 색깔 부분에 있는 그래프에서 자, 어떤 쭉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시키죠? 자, 이렇게 플러스 1이 붙어 있으니까 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쵸? 근데 원래 이 빨간 색깔 그래프 그릴 때는 몇 사분면에다 그리죠? 자, 여기 앞에 음수가 붙어져 있기 때문에 자, 2사분면과 4사분면에다 그렸죠? 그리고 만약 여기 플러스 값이면 1사분면과 3사분면에다 그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음수 값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원래 두 개를 그려줘야 돼요. 자, 근데 y축으로 1만큼 올려주니까 자, 여기로 1만큼 올려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될 수 있겠다라는 거는 쉽게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이 두 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값이 한없이 커지고 있죠. 자, x값이 이런 식으로 한없이 커지게 되면 함수값은 어떻게 되죠? 자, 함수값은 쭉 가면서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죠? 바로 점근선에 해당되는 1에 가까워지고 있죠. 자, y = 1에서의 1에서 가까워지고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럼 반대로 x값이 한없이 작아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는 함수값은 어떻게 되죠? 함수값은 계속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작아지면서 결국 1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이 한 가지 추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것이냐면 자, 우리가 계속 그래프로 지금 풀었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그래프로만 풀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쵸?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만 풀어야 되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한번 직관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값이 지금 한없이 커지고 있죠. 자, 그럼 적당히 큰 값인 만이라는 것을 여기다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마이너스 x분의 1, x분의 1로만 볼까요? 자, x분의 1이라는 값은 어떻게 되죠? 자, x분의 1이라는 값은 0.00001이 돼요. 그쵸? 자, 상당히 작은 값으로 바뀌게 돼요. 맞나요? 자, 0.00001이 아니라 공이 3개죠? 맞나요?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맞죠? 자, 이런 식으로 값이 아주 작아지게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값이 아주 작아지는데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작아지게 될 거예요. 지금은 만을 대입했지만 100만, 1000만, 억 이런 식으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더 작아지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결국 이 값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1이라는 값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두 번째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거기 16쪽에 보면 x제곱으로 주어져 있죠. 자, 근데 그 내용은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이 값을 그냥 절대값 x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x라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자, 근데 여기 절대값이 붙어져 있으면 이 그래프 어떻게 하라 했었죠? 아래쪽에 있는 거를 다 위로 올려주라 했었죠. 왜냐면 절대값은 양수만 고려하겠다는 뜻이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위로 이렇게 올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프는 자, 이런 식으로 노란색 그래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노란색 그래프가 y는 절대값 x라는 그래프가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이걸로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x값이 한없이 커지고 있어요. x값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 자, 함수값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값은 자, 무한대가 된다 라는 거를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자, x값이 한없이 작아지고 있어요. 자, 그럼 함수값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함수값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여기 있는 값도 무한대로 자, 발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추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꼭 이렇게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꼭 그려야만 하느냐? 여기서도 그렇지는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x값이 계속 커지죠. 그러면 당연히 절대값 x는 일단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x가 커지기 때문에 절대값 굳이 안 씌워도 돼요, 여기서는. 그러면 이 값도 마찬가지로 계속 무한대로 커지게 되겠죠.
그쵸? 자, 여기서도 볼게요. 자, x가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데 절대값을 씌워주니까 자, 양수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양수가 나오는데 자, 이 값이 계속 이 값이 계속 작아지니까 이 값은 계속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바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두 가지 내용을 토대로 한번 일반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기정화된 사실이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무한대분의 상수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자, 이 값은 어떤 값에 수렴하게 되냐면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형태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값은 0에 수렴하게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꼴.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0에 수렴하게 돼요. 즉, 분자에 있는 상수값이 엄청 큰 수든지 상관없이 자, 이 값이 뭐 1000만 이런 식으로 돼도 상관없이 그냥 0으로 수렴합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내용, 세 번째 내용이 중요한데요. 자, 이 두 번째 내용에서 n의 값은 조건이 있어요. 자, 반드시 n의 값이라는 것은 0보다 큰 값이어야 돼요. 여기서도 0보다 큰 값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예를 들면 x의 제곱, x의 세제곱, 아니면 x의 2분의 1제곱, 즉 루트 x 같은 것도 다 해당이 돼요.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경우는 항상 발산하게 됩니다.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돼요. 자, 이 두 번째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내용. n의 값이 양수인 경우. 자, 그럴 때에는 당연히 이 값이 지금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이 값은 0으로 수렴하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거기 16쪽의 오른쪽 아래에 개념하기 부분이 있죠. 그 아래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자, 거기다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나중에 적재적소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바로 오른쪽 위에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문제 다 풀어봤나요? 자,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풀이 과정은 두 가지로 설명할 건데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푼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먼저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자, 봅시다. 자, 여기 있는 값이 지금 한없이 커지고 있죠? 자, 한없이 커지는 거에서 2라는 작은 숫자가 어차피 빼져봤자 자, 어차피 무한대로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자, 상수꼴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값은 어떤 값으로 수렴하죠? 자, 당연히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0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자, 여기서 이 값이 지금 음의 무한대꼴이죠. 자, 거기서 아주 작은 값인 1이 어차피 더해져봤자 당연히 음의 무한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음의 무한대 플러스 2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3이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쵸? 자, 그럼 이 부분은 어차피 사라지게 되겠죠? 0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값은 자, 마이너스 3에 수렴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값은 결론은 자,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됩니다. 그쵸? 자, 세 번째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제곱 형태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양의 무한대꼴이고 자, 그럼 여기가 제곱 형태, 세제곱, 네제곱 다 상관없이 자, 이런 경우는 이 값이 무한대로 뻗어나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럼 무한대에서 자, 마이너스 3만큼 어차피 빼줘봤자 자, 이 표현은 좀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 알고 있던 건 뭐였냐면 자,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의 n제곱꼴은 무한대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어차피 이 값은 엄청 커지고 있어요. 자, 근데 거기서 3이라는 숫자가 어차피 빼져봤자 똑같이 이 값은 무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우리 이 음의 무한대에 대한 거는 다루진 않았었어요. 자, 근데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x 위에 있는 개수가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1이 놓여져 있을 때에는 자, 이 부호는 변하지가 않아요. 자, 짝수일 때는 이 값이 여기 있는 부호가 이제 이쪽에서는 양수로 바뀌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음수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이 한없이 자, 예를 들어서 x 값에다가 마이너스 만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말이 좀 어렵네요. 자, 마이너스 만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만에 마이너스 4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값을 계속 내리면 내릴수록 한없이 작게 만들어지면 이 값도 한없이 작아지게 되겠죠. 맞네요? 자, 그래서 이 값이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되냐면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리미트 자, x가 자, 한없이 작아졌을 때 x값은 어차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잘못 썼네요. 미안해요. 자, 이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것도 한없이 작아질 거다. 이 4가 있어봤자 큰 영향을 못 미칠 거다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풀 거냐면 그래프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로 푸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만 풀 거니까 한번 참고만 해보고 넘어가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y는 자, x-2분의 3. 자,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시키죠? 자,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 자, 이만큼 평행 이동시켜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 상태에서 이거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 자, x는 2라는 이 직선을 그려요. 자, 그 상태에서 1, 4분면과 3, 4분면에 해당됐던 이 부분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x가 한없씩 뻗어나갈 때 0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내용도 한번 그래프를 쓸 건데 자, y는 자, x 플러스 1 분의 2 마이너스 3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하죠? 자,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자,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는 자,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켜준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x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켰어요. 자,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을 시켰어요. 그쵸? 이거 조금만 더 그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뭘 그릴 거냐면 여기 앞에 있는 게 양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1, 4분면과 3, 4분면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참고로 여기 원점 지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그린 거기 때문에 간단한 개형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x값이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면 자, 함수값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있는 여기 좀 써줄까요? 너무 빨리 했나?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에요. 자, 마이너스 3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이 세 번째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내용은 이 x제곱의 그래프를 세 칸만큼 내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 마이너스 3에 해당되는 부분일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게 바로 y는 2x제곱 마이너스 3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x값이 양의 무한대로 한없씩 커져요. 즉 x값이 한없씩 커지면 함수값은 당연히 위로 쭉 올라가게 되겠죠.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4니까 y는 x-4라는 직선을 그려주면 돼요. 자, 그럼 y절편이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를 지나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1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x값이 한없이 작아지고 있죠. 자, x값이 한없이 작아지게 되면 함수값도 같이 계속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교과서 18쪽에 있는 자극한과 우간에 대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보면 탐구학습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고 해결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 해결해 봤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 같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이 함수는 0과 5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와 10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10이 나오게끔 주어져 있는 상태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여기다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좌표평면에. 자, 그러면 자, 0과 자, 5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일단 5, 10을 다 쓸까요? 여기도 10을 쓸게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x값이 0과 5 사이에 있을 때 함수값이 0이죠. 자, 그러면 0과 5 사이에 있을 때 함수값은 0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함수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5와 10 사이에 있을 때 함수값이 10이 나오죠? 맞나요? 자, 그러면 5와 10 사이에 있을 때 함수값은 쭉 나가서 자, 이런 식으로 10이 나오게끔 직접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떤 것이냐면 자, f 자, 4.99의 값과 자, f 5.01의 값을 구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4.99라는 것은 자, 5에서 0.01만큼 뺀 값이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차이만큼 있는 거예요, 5에서. 그래서 이 값을 4.99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값을 뭐라고 할 거냐면 자, 5.01 5에서 아주 작은 값을 더해준 상태예요. 이렇게. 맞나요? 자, 그때 함수값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4.99일 때 함수값 뭐가 나오죠? 그때는 함수값이 이렇게 0이 나오죠,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함수값이 0이 나오고 자, 반대로 자, 5.01일 때 쭉 올라가서 보니까 함수값은 10이 나와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극한값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x가 5로 갔을 때 fx 값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해보려고 하니까, 자, 제가 오른쪽에서 이렇게 쭉 다가가게끔 한번 그려볼게요. 자, x가 5로 가까워지는데, 자, 오른쪽에서부터 5랑 가까워져요. 자, 그랬을 때 함수값은 계속 10으로 유지가 되겠죠. 자, 반대로 5랑 가까워지는데,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5랑 가까워져요. 자, 그렇게 되면 함수값은 그대로 0이 유지가 된 상태로 나오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값을 0이냐, 아니면 10이냐, 이 두 가지를 쓰고 싶은데, 자, 둘 다 쓰자니 조금 애매하죠? 둘 다 정답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럴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나온다 라고 쓰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값은 원래는 값이 없고 극한값이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자, 근데 이것은 조금만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개 케이스로 나눠야 돼요. 0이 되는 것과 10이 되는 것. 자,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점은 무엇이냐면, 자,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다가가는 것과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5랑 다가가는 걸로 한번 기준을 잡아서 볼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자, 5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래 기호를 썼을 때는, 자, x가 5로 다가간다. 자, x가 5랑은 다르면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죠. 맞나요? 자, 5랑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자, 오른쪽에서부터 5랑 가까워지는 거를 앞으로 뭐라고 쓸 거냐면, 자, x가 5랑 가까워질 거예요. 자, 근데 앞에다가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부호를 붙여주게 되면, 자, 부호를 붙여서 나타낼 건데, 자, 플러스를 이런 식으로 붙이거나 이런 게 조금 애매하게 돼요. 그쵸? 이렇게 쓰면 지수 같고 앞에다 쓰는 건 좀 애매하고 이래가지고 사실상은 뒤에다 쓰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5에 하나씩 가까워지는데, 자, 그 값이, 자, x가 5보다 크면서 가까워지는 값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가 5보다 작으면서 5와 가까워지는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거를 이제 공식화 시켜서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x가 a-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자, 여기 a 플러스가 주어졌죠. 자, 이건 어떤 기호냐면, 자,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 자, 큰 상태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의 기호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극한값도 두 개로 나눠줄 수 있겠죠. 자, 제가 만약에 여기다 플러스를 써줘요. 자, 플러스를 쓰면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극한값을, 자, 10이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마이너스를 먼저 썼어요. 자, 뒤에다 마이너스를 쓰면, 자,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죠. 그때는 극한값을 0이라고 해줄 수 있겠네요. 맞나요? 자, 그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건데, 먼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먼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a 옆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어요. 즉, 음의 부호가 붙었을 때는 이 값을 만약에 알파라고 했어요. 지금처럼. 자, 그러면 이 알파라는 것을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 좌극한이라고 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플러스가 붙었어요. 자, 플러스가 붙었을 때 값이 딱 하나로 나왔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극한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작으면서 크면서라는 말이 중요하긴 하지만, 자, 왼쪽에서부터 오는 거죠. 자, 왼쪽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 값을 좌극한이라고 할 거고, 자, 이것은 오른쪽에서부터 오죠.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 값을 우극한이라고 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 용어는 반드시 기억해주고,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문제 풀 때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필요한 내용들 정리하고 선생님과 간단한 예제와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아래쪽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간이 나누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제 극한값을 좌극한값과 우극한,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직접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x가 1보다 큰 경우랑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이니까, 자, 먼저 여기다가 1을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1을 쓸게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함수를 그릴 건데, 자, 먼저 어떤 걸 먼저 그릴까요? 자, x가 1보다 큰 거 먼저 그릴까요? 자, x가 1보다 큰 경우니까 현재 구간을 이쪽에서 한번 구해볼 거예요. 이쪽 부분. 자, 이쪽 부분에서 한번 그려볼 건데, 자, 그러면 원래 이게 없는 상태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러면 y는 x라는 직선이죠. 자, y는 x를 그냥 그대로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1보다 큰 경우만 선택할 거기 때문에, 자, 노란색으로 그리는 게 사실상은 이 함수의 진짜 그래프예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를 그릴 거예요. 즉,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그걸 그리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흰 색깔 하나 그냥 쓸까요? 자, 여기를 y는 마이너스 x, 여기를 y는 x라고 쓸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건은 어떤 것이냐면, 자, x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죠. 자,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내렸을 때 만나는 점 있죠.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로 나머지 이쪽 부분만 체크해주면 돼요. 왼쪽 부분. 맞네요? 자, 그렇게 치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 다 만족시켜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죠.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걸 다 지우고 남는 부분 있죠. 자, 다 지울게요. 자, 다 지우고 남는 부분, 즉, 노란 색깔로만 칠했던 부분 있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직접 구하고자 했었던 함수의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함수의 자,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 형태로, 즉, 우극한을 구하는 거죠. 자, 우극한 값을 구하는 거는 오른쪽에서부터 이동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fx 값은 뭐가 되냐면, 자, 이때의 함수값 뭐가 되죠? 이때 함수 값은 1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 값을 1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리미트, 자, 이때는 이제 좌극한에 대한 걸 구하는 거죠. 좌극한은 자,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왼쪽에서부터 이동할 건데 이때 함수값이 뭐였었죠? 마이너스 1이었겠죠. 그쵸? 자, 그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자, fx 계산할 때에는 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바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이 식으로만 보고는 풀 수 없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그렇게 푸는 방법도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식으로만 한번 풀어볼 건데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여기 보니까 x가 1보다 크다. 맞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값은 1보다 큰 값이니까 1 플러스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죠. 자, 그런 경우는 1 마이너스라고 쓸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극한 값을 구할 건데, 자, 리미트, 자, x가 1 플러스인 경우, 즉 우극한에 대한 걸 구할 거예요. 자, 그때 fx 값이 극한 값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궁금해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때 값을 뭘 대입해 주면 되냐면, 자, 1을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즉 1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여기다 그대로 1을 대입해 볼게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거는 그냥 1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것도 쉽게 해줄 수 있겠죠.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라고 쓰고 fx라고 쓸게요. 자, 이거는 좌극한을 구해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1 마이너스에 있는 부분, 자, 이 부분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대입하게 되면, 자, 1을 여기다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냥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자, 보통은 그래프로 이용하지 않고 웬만하면 이 식만 보고서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교과서 19쪽에 있는 문제 4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어봤나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4번도 선생님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가장 정석적인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좌표 평면을 조금만 크게 나타내 볼게요, 이번에는. 자,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을 나타내 볼게요. 별로 안 큰가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뭐 해줄 거냐면, 자, 여기서 3을 기준으로, 여기 3이죠? 미안해요. 자, 3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1, 2, 3을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됐나요? 자, 그때, 자, x가 3보다 작은 구간, 즉, 이쪽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구간 있죠? 자, 이 왼쪽 부분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엔 조금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릴 때 x 플러스 1, 즉 y는 x 플러스 1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자, 1을 지나게끔 돼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1이 되게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주면 되겠죠.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어요.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서 구간은 자, 3이 포함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포함 안 되게끔 그릴 거예요. 됐나요?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나요? 자,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값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값은 과연 몇이 될까요? 자, 여기 1이 이미 높은 상태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3보다 한 칸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4가 될 거예요. 됐죠? 이렇게까지 다 구했죠? 자,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큰 경우, 자, 여기서 오른쪽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 경우는 함수값이 2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니까 함수값이 2가 되게끔 해서 여기서부터 색칠해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네요.
맞나요? 자, 바로 이 노란 색깔 그래프가 자,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뭐 할 거냐면 자, 이 그래프를 해석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제가 이 3을 기준으로 해서 자,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해 볼게요. 자, 그래서 리미트 자, x가 교과서에서는 좌극한을 먼저 했을 거예요. 자, 이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구할 건데 자,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렇게 되면 나오는 값은 4가 나와요. 맞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4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자, 리미트. 자, 이번에는 우극한에 대한 거를 그려볼게요. 자, 우극한의 경우는 자, 3에서부터 자, 3으로 가까워지는데 자, 오른쪽에서부터 가까워지죠. 자, 그렇게 해보니까 그 값은 아까 안 썼네요. 자, 여기 값은 2가 나와요. 맞네요? 자, 이렇게 구해주는 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조금 쉬웠었죠? 자, x가 3보다 작으니까 자, 여기를 3의 마이너스 부분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가 3보다 크니까 3의 플러스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을 하나씩 구해볼 건데 자, 이렇게 두 개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좌극한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가 3 마이너스 형태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 3 마이너스를 썼으니까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3 플러스 1이 되니까 이 값은 그냥 4가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자, 여기 x가 3 플러스인 경우. 자,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할 거예요. 근데 x가 없죠? 자, 그러면 이건 상수함수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 값은 변화가 없이 그냥 2라고 써주시면 돼요. 3 플러스니까.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여기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달랐죠? 그쵸? 이 두 개의 값이 서로 달랐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보통 수학에서는 딱 두 개의 값, 세 개의 값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언제 극한값이 존재할까요? 자, 왼쪽에서 이동하는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은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거예요. 즉, 지금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딱 봤는데 두 개가 완벽하게 끊어져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서는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에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은 각각 존재를 하죠. 근데 그 두 개가 같아지는 경우에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쭉 그려보도록 할게요. 좀 뭔가 이상한가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똑같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쵸?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끊어져서 아예 분리된 경우 이런 경우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됐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같이 정리해보고 간단한 예제랑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들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은 경우에는 자, 극한값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극한값이 존재하면 좌극한 값과 자, 우극한이 같게 돼요. 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 필요한 내용들 좀 정리해보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 교과서에서 정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별표 하나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자, 왜냐면 좌극한, 우극한, 극한값 존재하는 거 자, 수능에서 아주 가끔씩 기억, 니은, 디귿으로 냈던 적이 있어요. 뭐 지금 잘 안 나오는 추세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